예, 반갑습니다. 이동훈입니다. 자, 드디어 렌더링 파이프라인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의 정말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한 학기 강의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약간 거달키식으로 여러분들이 각 단계가 뭘 하는 녀석인지 정도 수준에서만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최적화 이론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설명할 때 어떤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원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CPU 영역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저작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메쉬로 만들어진 사람 얼굴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동물을 만든다든지 하겠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정점과 정점들이 이어진 삼각형의 트라이앵글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저장된 내용은 버텍스와 인덱스 버퍼라는 이름으로 형태로 저장이 일어나죠. 이 데이터가 이제 GPU의 비디오 메모리에 옮겨집니다. 자, GPU가 그 CPU에 있는 램으로부터 이 버텍스 버퍼와 인덱스 버퍼를 읽어드리는 이 단계를 input assembly, 자, 입력을 갖다가 조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보로부터 정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삼각형을 형성하는지 이것이 자 이런 형태로 결정되는 것이 제일 먼저 단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 단계에서 이 정점들의 삼각형 정보들은 버텍스 쉐이딩이라는 이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버텍스 쉐이딩이라는 단계를 보시면 이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작한 여러 가지 텍스처얼스 정보들도 이제 함께 포함돼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버텍스가 뭡니까? 정점이죠. 정점을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쉐이딩이라고 하면 여기서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쉐이딩이 보통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색깔을 칠하는 것을 쉐이딩 한다라고 보통 말을 많이 쓰죠. 그쵸? 라이팅 앤 쉐이딩 할 때 우리가 재질이나 질감 같은 것들 갖다가 화면에서 이제 결정해서 어떤 컬러를 갖다가 이렇게 막 색깔을 갖다가 텍스처 매핑을 해서 막 칠하는 이런 단계를 쉐이딩이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자, 기본적인 역할들이 그런 쉐이딩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 여기서는 픽셀 쉐이딩을 한다는 것, 그리고 픽셀 쉐이더라는 역할을 갖다가 하나의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버텍스에 대해서 뭔가 프로그램이 있어서 뭔가 수행해지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이 단계에서 이해하기가 편하고요. 자, 근본적으로 하는 역할이 있고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이 버텍스 쉐이더의 어떤 버텍스를 조작하는 일들도 이 단계에서 이루어낼 수 있어요. 일단은 버텍스 쉐이드라는 것은 정점들의 정보를 가지고 이런 정점별로 각각 버텍스별로 연산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정점에 관련된 이 하나의 정점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단계의 목적은 뭐냐면 이 정점들을 우리가 변환이라고 부르는 연산을 통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현재 우리가 실제 벌추얼로 설정되어 있는 카메라의 위치, 이 카메라 좌표계라고 합니다. 이 카메라의 좌표계 중심으로 이 위치 값들, 포지션 값들, 그리고 노멀 값들, 자, 이런 것들을 재계산하는 것이 가장 중점적인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뭘 하느냐? 이것은 이제 렌더링 파이프라인에서 버텍스 쉐이더에서 하는 기본 역할이고요. 여러분 또는 프로그래머가 이 버텍스를 갖다가 조정해서 새로운 어떤 형태로 버텍스의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특수한 효과를 위해서 왜곡 수행도 가능하고요. 물론 정상적으로는 라이팅 처리는 여기서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 툴 쓰실 때 per vertex 라이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per vertex 라이팅에 관련된 라이팅 처리도 이 버텍스 쉐이딩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리지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변환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변환이 뭔지를 조금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드릴 테니까 너무 완전히 이해 안 하더라도 이런 거구나 라는 것만 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변환 단계에서 일어난 것은 물체 공간에서 오브젝트 스페이스에서 월드 공간으로의 변환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 우리가 월드 트랜스포메이션이라
그 다음에 이 월드 공간에서 카메라 공간으로 변한 이 뷰 트랜스폼이다. 이 카메라 공간에서 클릭 공간으로 변한 이걸 프로젝션 트랜스폼이다 라는 이 세 단계의 트랜스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버텍스 쉐이드에서 일어나는 변환들을 의미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같이 주전자 하나가 있고요. 주전자가 있죠. 자, 이거는 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모델링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구는 구대로 모델링을 따로하고 주전자는 주전자대로 모델링을 따로하죠. 이때 이 물체를 이루고 있는 정점들의 좌표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합니다. 그 말은 이 구를 하나 모델링 할 때 다음과 같은 x, y, z 축이 존재하고요. 물론 이 중심이 0,0,0이죠. 자, 그리고 이 주전자를 우리가 모델링 할 때도 0,0,0이라는 원점을 다음과 같이 기준으로 모델링 합니다. 그래서 임의의 정점이 여기도 0,1,0이라는 정점이 있고요. 여기도 0,1,0이 있어요. 자, 이 정점이 0,1,3이라고 합시다. 이 주전자의 끝부분. 그러면 두 개의 0,0,0이 있는 거잖아. 그치? 각각 물체를 중심으로는 좌표계가, 이 좌표계에 의해서 물체, 버텍스의 정보가 저장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여기서 주어진 0,0,0, 물체 중심으로, 주어진 이 공간을 오브젝트 스페이스라고 부르고요. 자, 이 좌표계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오브젝트 좌표계 또는 로컬 좌표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씬을 구성할 때 여러분, 이 구와 이 주전자를 하나의 씬 안에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0,0,0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개의 어떤 데이터를 갖다 한꺼번에 불러들이면 이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주전자도 겹쳐가지고 중앙에 이렇게 배치된 걸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냥 9고요. 맞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적절한 위치로 이 녀석들을 갖다 옮겨주죠. 자, 이렇게. 자, 이때는 또 다른 좌표계가 필요한데 이 좌표계가 바로 월드 좌표계입니다. 또는 글로벌 좌표계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나의 씬에 여러가지 물체를 갖다가 불러 들어와서 구성되어 있는 공간이 바로 월드 공간입니다. 그러면 아까 0,1,0이라고 정의되었던 이 빨간 점은 자, 이 월드 공간에서는 0,2,0이 되고요. 자, 이 주전자는 0,2,3에서 10,2,0으로 바뀌어요. 자, 물체가 그냥 그냥 갖다 놓기도 하지만 뭐도 합니까, 여러분? 물체를 회전도 시키고 로테이션도 시키고. 자, 물체의 사이즈가 더 키워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로테이션도 시키고 회전도 시키고, 자, 그 다음에 크기 조절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의 또 이동도 하고요. 자, 이런 식의 연산들을 통해 가지고 월드상에 하나의 씬 안에 물체를 갖다가 이렇게 딱딱 재배치했을 때 기준이 되는 하나의 좌표계를 기준으로 이렇게 배치가 일어나거든요. 자, 이런 변환이 이제 월드로의 변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공간 안에 있는 하나의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물체들은 다 배치가 됐죠. 단일 좌표계에 의해서 물체들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된 단일 좌표계는 우리가 실제로 스크린에 보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카메라가 있는 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하나의 단일 카메라에 의해서 이 녀석들은 보이게 될 건데 이 카메라도 다음과 같은 형태의 하나의 좌표계를 갖다가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카메라의 어떤 위치를 갖다가 뭐로 보겠단 말입니까? 카메라의 기준으로 한 0,0,0으로 봤을 때 정의된 x, y, z 축에 의해서 이 물체들의 각각 정점들의 좌표들은 다시 한 번 더 재해석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그 월드에 있는 공간에 있는 어떤 정점들을 어떤 하나의 단일한 카메라를 기준으로 하는 카메라 좌표계를 기준으로 한 정점으로 바뀌어내는 것을 우리가 뷰 변환이라고 부르는 변환입니다. 그때는 카메라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카메라가 바라보는 점이 어디 있느냐,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Z 방향이죠. 그 다음에 카메라가 바라보는 위쪽 방향은 뭐냐, 업벡터라고 부르는, 자, 이거에 의해서 좌표계가 결정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정점들이 카메라의 기준으로 몇 콤마 몇인지 다시 변화되는 이 단계가 바로 뷰 변환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뭐냐면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자, 이제 프로젝션이 일어나야 되죠. 3D에서 2D로 변환이 일어나는데 실제로는 2D로 변환되기 전에 이러한 정육면체의 공간으로 이 공간이 사상이 일어납니다. 여기 클립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공간인데 이 변환이 프로젝션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거 우리가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에 의해서 공간이 이렇게 찌그러진 절투제 공간이 있을 때 이 공간을 자 정육면체에 보통 마이너스 1,1, 1에서 1,1,1 사이에 사이즈가 2인 공간으로 보통 이걸 갖다 변환시키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찌그러지는 형태의 공간으로 다시 나오는데 이게 프로젝션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변환된 클립 공간에서의 좌표입니다. 이 공간을 갖다가 이 표면에다가 그냥 투영만 시키면 Z값을 버리고 투영만 시키면 이게 결국 스크린 좌표에 들어가는 이제 공간의 좌표계로 형성이 돼요. 3D에서 2D로 가기 전 단계, 중간 단계의 어떤 메타 공간에서의 변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버텍스 쉐이더에서 정점들을 자 변환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좀 어렵죠? 우리가 실제로 이제 화면에 투사시키기 이전 단계로 정점들의 좌표들을 갖다가 바꿔내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할 때 보면 끊임없이 카메라는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눈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FPS 게임 같은 경우에는 맞죠? 자, 그에 따라서 정점들은 계속해서 변화돼서 계산돼야지 실제 스크린상의 공간에서도 위치 값이 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변화들을 갖다 다 만들어내는 게 버텍스 쉐이딩 단계에서의 역할이고, 자,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게 버텍스 쉐이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물론 아까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려면 정점들, 점들 드론 입력에 대한 이 점들에 대한 뭔가 변화를 갖다가 만들어내는구나. 자,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렌더링 파이프라인에서 버텍스 쉐이딩 단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레스터화 단계부터 뒤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